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정해봤는데요. 한국 드라마 프로듀서의 새로운 오리지널 시리즈 기획 과정이라고 해봤습니다. 제가 이 업에 종사한 지 이제 16년 정도 되었는데요. 방송 일을 한 지는. 근데 지난 3년간의 변화가 지난 30년의 변화보다 더 크거든요.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변화보다 근 몇 달 사이의 변화가 또 커요. 가장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다르고 어제 들렸던 소식이 굉장히 올드뉴스가 순식간에 되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 배우가 나왔다고 해서 흥행을 보장하는 시대도 아니고 또 작가님이나 감독님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대중의 기호가 너무 변화무쌍히 변하고 있어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나 어떤 그 히트작을 만난 이후의 상황은 굉장히 개런티가 올라가서 제작이 작년에 세웠던 예산하고 전혀 맞지 않네? 라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방송사에서 대단한 일들을 해왔던 것은 최소한 한 사람의 연출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15년 정도 회사는 투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조감독을 하고 선배들의 그 시스템을 따라가고 그 과정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느냐 드라마 연출자가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15년 이상 수련하고 나서 발표하는 작품들이 터져줘야 되는데 이제 그 많은 감독님들이 큰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의 터전을 떠나서 독립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나 케이블 방송사나 혹은 스튜디오로 이직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방송사에서는 드라마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을 줄이거나 주저하거나 이런 경향은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상파에서 조금은 히트작이 좀 줄어든 감들이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 제작자들도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IP 가지고 K 콘텐츠가 IP를 가지고 전 세계로 웅비한다 이런 주제로 이제 앞으로 계속 세션들이 진행이 될 텐데 여전히 저희 같은 프로듀서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이 산업에 대해서 같이 호흡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조금 올드뉴스가 될 수는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넷플릭스 대 넷플릭스가 아닌 콘텐츠로 구분하는 분위기였어요. 마치. 또 이제 다양해지고 있고 바로 또 변화무쌍하게 또 다른 스테이션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춘추 전국시대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어느 한 국가에 편중된 인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또 어떤 작품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내실을 기해야 할 때고 과거에 좁은 의미에서의 피와 식별을 하기보다는 보다 브로드한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부분까지 기획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전 포인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쇼러너가 한국에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동훈 대표님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작가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터가 아니에요. 기획자예요, 기획자. 이 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조물주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 기획자를 그러면 조금 언어를 바꿔서 용어를 바꿔가지고 기획자를 성장시키는 한국 K 콘텐츠의 산업적인 저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과도기에서는 저는 집단 프로듀서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 프로듀서 체제는 잠시 후에 계속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기획하고 실제 프로덕션을 준비하고 촬영하고 포스트 프로덕션에 임하고 그 종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마케팅하고 그럼 맨 마지막 그림에 대해서 각자 파트에 나눠서 뛰는 거죠. 분명히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제작해왔던 방식으로 너는 외주, 너는 본사, 너는 여기까지만
너가 여기까지 참여할 필요 없어. 작가는 현장을 안 나가. 글만 써.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서 해석이 모호하니까 연출이 이렇게 찍거나 배우가 이렇게 연기했을 때 컴플레인. 또 혹은 또 작가님들이 공들여 쓴 대본인데 너무 엉뚱하게 해석이 돼서 되게 속상해서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 뭐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혼란기 속에서 용케 버텨온 거다. 그러면 미국의 드라마 제작 시스템을 보면 계속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있거든요. 아까 보셨죠? 그 많은 편수 중에서 한두 편이 그 해에 히트가 되고 결국에는 시즌 4, 5까지 가면 찬란한 결과를 만들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근데 어마어마한 그 과정 속에서 스튜디오는 왜 큰 돈을 들여서 파일럿도 제작하고 또 한 시즌을 가는 작품들을 왜 눈물을 머금고 접을까요? 과감하게. 왜? 확률 때문이죠.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인기를 얻을 수가 없죠. 이미 미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에서 브로드한 미국은 돈과 서의 시간이 다르고 남과 북의 기후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느 순간에 메이저 매체에서 묶어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살아남기 어렵다고 바로 판단하는 것이죠.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장 그 파괴적인 상업적 작품만 육성하는 거죠. 요즘에 스태프들이 너무 귀해요. 작품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52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밤을 새서 찍었던 거를 이제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한 30% 40% 이상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 시대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종사자 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숙련되었던 인력 대비 아직 미숙련된 인력, 1년차, 2년차, 3년차, 10년차 미만 뭐 이런 분들이 갑자기 또 훨씬 더 높은 크레딧으로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걱정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제작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하시는 말씀이라서 보면은 한류가 터지고 한국 드라마 이렇게 각광을 받고 그랬지만 분명히 그림자가 있을 거다. 왜? 숙련되지 않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서 기대하고 투자했던 비용 대비 퀄리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짐작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게 좀 걱정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처음 뭐 히스토리부터 해서 쭉 다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되게 한국 드라마의 발전을 견인한 것은 효율성이었어요.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좀 헌신적으로 일하고 그거는 전 세계 어느 촬영장에 가도 없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 크루들은 정말로 뭔가 디렉션이 안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안 하거든요. 물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지만 다만 그 과정에서 효율성만 쫓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쇼러너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 이 작품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려고 끝까지 그리고 그 크리에이티브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가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그게 존중되는 문화가 아닌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만 피곤하면 뭐래, 나만 잃어봤자 이 판이 바뀌질 않는 걸 이라고 하면서 포기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끊어낸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더 발전을 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막연히 그냥 52시간만 일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좋은 여건을 준 것이냐, 저는 또 그것도 아직은 멀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오늘 뭐 진흥원 그다음에 문광부 관계자님들도 계시지만 함께 좀 어깨하고 소통을 하면서 고민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확실히 핫하다, 한국 콘텐츠가, 드라마가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정비한다면 굉장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